만원 지하철 안 술 취한 남자가 여직원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아가씨 오늘 술 한 잔 같이 하지? 비열한 웃음과 함께 어깨를 감쌌죠.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그때 평범해 보이던 여직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참아야지. 평범하게 살고 싶으니까. 하지만 더는 안 되겠어. 찰나의 순간 그녀의 손이 보이지도 않는 속도로 움직였어요. 으아! 남자의 비명이 객차를 가득 채웠습니다. 손목이 이상한 각도로 꺾이며 무릎을 꿇었죠. 방금 뭐가 일어난 거야? 저 여자 대체 정체가 뭐야? 10년간 숨겨온 비밀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미리 눌러주시고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 사무실, 오전 9시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책상마다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전화벨 소리,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뒤섞여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강남의 풍경은 화려했지만 사무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어요. 35살 한서윤은 창가 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수수한 회색 블라우스, 그리고 늘 미소 띈 얼굴. 동료들 눈에 서윤은 그저 착하고 얌전한 후배일 뿐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5년째였지만 서윤은 여전히 눈에 띄지 않는 존재로 지내고 있었죠. 서윤 씨, 이 서류 좀 정리해 줄래요? 선배가 서류 뭉치를 건네자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어요. 네, 과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표정엔 어떤 불만도 없었죠. 선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갔고 서윤은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내내 서윤은 자신의 업무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떠넘긴 일까지 처리했어요. 누군가는 회의 준비를 부탁했고 누군가는 급한 보고서 작성을 도와달라고 했죠. 서윤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 말이 서윤의 입버릇이었어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씩 서윤의 눈빛이 달라질 때가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는 그 순간 눈동자 깊은 곳에서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찰나의 순간이었고 곧 다시 평범한 회사원의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구내식당에서 서윤은 동기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자 동기 하나가 말을 걸었어요. 서윤아, 너 진짜 성격 좋다. 맨날 굳은 일 도맡아 하면서도 한 번도 싫은 내색 안 하잖아. 칭찬 아닌 칭찬이었죠. 서윤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한텐 별일 아니에요. 다른 동기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너무 착하게만 살면 손해야. 가끔은 싫은 소리도 해야지.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떴습니다. 그럴 일이 없어서요. 다들 좋은 분들이잖아요. 동기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웃었죠. 착한 것도 병이라는 듯이요.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어요. 평범한 얼굴, 평범한 표정, 평범한 옷차림.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이게 좋은 거야.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은 거야. 스스로에게 되뇌며 다시 미소를 지었죠. 오후 업무가 이어졌고 어느새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서윤도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서윤 씨, 먼저 가요. 수고했어요. 동료들이 인사하며 지나갔어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서윤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나서는 사람이 되었고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서유는 가방 안을 확인했어요. 지갑, 핸드폰, 카드 지갑,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죠. 지하 주차장을 지나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은 익숙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 같은 풍경이었어요.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자 퇴근 시간의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서유는 사람들 틈에 섞여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으로 향했어요. 2호선 전철이 곧 들어온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죠. 플랫폼에 서서 기차를 기다리는 서윤의 모습은 평범 그 자체였어요. 주변 직장인들처럼 피곤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누구도 서윤을 특별히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많은 퇴근길 직장인 중 한 명일 뿐이었어요.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먼저 들어왔고 곧이어 불빛이 보였죠. 기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어요. 서윤은 사람들 틈에 섞여 객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상대로 10,000원이었죠.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어두운 터널을 바라보며 서윤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평범한 일상, 오래 붙잡고 싶었는데 그 목소리엔 알 수 없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언젠가 이 평범함이 깨질 것을 예감하는 듯 했죠.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집까지는 6정거장이었습니다. 서울의 저녁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불빛들이 반짝이는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끝없이 이어지는 도시의 밤. 서윤은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집에 도착한 서윤은 작은 원룸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불을 켜자 깔끔하지만 텅 비어있는 공간이 드러났어요. 벽에 걸린 액자도 특별한 장식도 없었죠. 냉장고 위에 달력 하나, 책상 위에 노트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집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여관 같았어요. 간단히 저녁을 해먹고 샤워를 한 뒤 서윤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죠. 특별한 일도 특별한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일상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서윤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갑게 변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숨쉬고 있었어요. 총소리, 비명소리, 피의 냄새.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이 밤마다 찾아왔죠. 서윤은 이를 악물며 그 기억들을 밀어냈습니다. 아니야, 이젠 그때가 아니야. 평범하게 살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속삭였어요. 하지만 서윤의 내면 깊은 곳에선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진짜 내 모습을 숨기고 살 수 있을까? 서윤은 그 목소리를 외면하며 눈을 감았죠.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날 저녁, 서윤은 또다시 같은 지하철 2호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나오니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지하철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죠. 퇴근하는 직장인들, 약속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 학원을 끝낸 학생들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객차 중앙쯤에 자리를 잡았어요. 손잡이를 잡고 서서 핸드폰을 꺼내들었죠. 오늘 처리하지 못한 업무 메일들이 몇 통 와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확인하면 될 일이었지만 서윤은 습관적으로 메일함을 열어보고 있었어요. 2정거장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객차 문이 열리며 술 냄새가 확 풍겼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죠. 양복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완전히 취한 상태였어요. 취객은 객차 안을 둘러보다가
서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에 빈자리가 있었는데도 굳이 서윤 옆에 바짝 붙어 섰어요. 술 냄새와 땀 냄새가 진동했죠. 서윤은 살짝 몸을 옆으로 피했지만 취객은 다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취객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침이 섞여 끈적했죠. 서윤은 못 들은 척하며 핸드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취객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가씨, 나 좀 보세요. 말 좀 걸었는데. 손으로 서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서윤은 몸을 움츠리며 한 걸음 물러났어요. 죄송하지만 저 내릴 곳이 가까워서요. 최대한 부드럽게 거절하며 자리를 옮기려 했죠. 하지만 취객은 서윤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야, 왜 피해? 내가 뭐 잡아먹기라도 해. 그냥 술 한잔 같이 하자는데. 주변 승객들이 눈치를 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몇몇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못 본 척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서울의 밤 지하철에서 흔히 일어나는 풍경이었습니다. 누구도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손 놓아주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의 온화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취객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에이, 왜 이래? 좀 놀아주면 어때서? 오빠가 술도 사주고 밥도 사줄게. 취객의 손이 서윤의 어깨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대고 속삭였어요. 아가씨, 집 어디야? 같이 가자. 입김이 서윤의 뺨에 닿았죠. 그 순간 서윤의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손 놓으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평소의 부드러운 톤과는 완전히 달랐죠. 하지만 취객은 오히려 웃으며 더 바짝 붙었습니다. 오, 이거 술 취한 오빠가 무섭나? 귀엽네. 더 세게 나와봐. 취객의 손이 서윤의 허리를 감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참아야지. 평범하게 살고 싶으니까. 속으로 되뇌었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죠. 하지만 더는 안 되겠어. 서윤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온화했던 눈동자는 사라지고 냉혹한 전사의 눈빛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10년 전 대통령 경호실 저격수로 훈련받던 시절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죠. 취객은 여전히 서윤의 몸에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서윤이 더 이상 피하지 않았죠. 오히려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너무 고요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죠. 주변 승객 중 한 명이 서윤의 표정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서윤의 눈빛이 평범한 회사원의 것이 아니었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같았습니다. 취객이 서윤의 팔을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야, 왜 말이 없어? 오빠 말 안 들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죠. 그 순간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겁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취객은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윤의 눈빛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저건 평범한 여자의 눈빛이 아니었죠. 무언가 위험한 것을 깨운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윤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너무 빨라서 눈으로 따라갈 수 없었죠. 취객의 손목을 잡더니 순식간에 비틀었어요. 정확한 관절 방향의 반대로 힘을 가했죠. 취객이 신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죠.
그저 취객이 갑자기 고통스러워하는 것만 보였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잔잔한 표정으로 취객의 손목을 잡고 있었어요. 아파, 아파. 취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윤은 손목에 가한 압력을 조금 더 높였어요. 성희롱은 범죄입니다. 아셨죠? 차갑게 말하며 취객을 객차 한쪽 구석으로 밀어냈죠. 취객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승객들 사이로 수군거림이 퍼졌어요. 저 여자, 뭐야? 방금 뭘 한 거야? 취한 남자를 저렇게 쉽게.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반응이었죠. 누구도 평범해 보이는 회사원 여성이 저런 행동을 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취객은 손목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어요.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이 미친년이 감히 욕설을 내뱉으려다가 서윤의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눈빛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더 건드리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죠.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취객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마지막으로 서윤을 노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냥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다시 손잡이를 잡고 조용히 섰어요.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여전히 서윤에게 쏠려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생각했죠. 망했어. 눈에 띄었어. 이러면 안 되는데. 평범함이 깨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취객이 내린 뒤 지하철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승객들은 서윤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 뭔가 배운 사람 같은데. 맨손으로 남자를 제압하다니. 평범한 회사원은 아닌 것 같아. 소곤거리는 목소리들이 객차 안을 채웠죠. 서윤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드레날린이 아직 가시지 않았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속으로 되뇌었지만 몸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두 정거장을 더 지나갔습니다. 서윤은 내릴 역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윤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객차 반대편 구석에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었죠. 둘 다 서윤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죠. 서윤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저 사람들. 아까 그 취객과 같이 탄 사람들이야.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취객이 지하철에 탈 때 저 두 남자도 함께 탔었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무리였어요. 다음 역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은 내리지 않았어요. 아직 한 정거장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저 두 남자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윤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문이 닫히고 지하철이 다시 출발했죠. 객차 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긴장감을 느꼈어요. 저 두 남자와 서윤 사이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줄이 당겨지고 있었죠.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객차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하철이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 두 남자 중 한 명이 움직였어요. 천천히 서윤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다른 한 명도 반대편에서 접근했습니다. 서윤을 양쪽에서 에워싸려는 전략이었어요. 서윤은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싸우면 안 돼. 더 눈에 띄게 돼. 하지만 피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들은 분명히 시비를 걸 작정이었죠. 서윤은 손잡이를 더 꽉 쥐었습니다. 언제든 움직일 준비를 하며요.
왼쪽에서 다가온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아가씨, 아까 우리 형님한테 뭘 한 거야?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죠.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어요.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말 안 들려? 우리 형님 손목 삐끗하게 만들었잖아. 오른쪽 남자도 가까이 왔어요. 여자가 주제도 모르고 남자한테 손찌검을 해? 버릇이 없네. 비웃는 투로 말했죠. 주변 승객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서윤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둘 다 훈련받은 사람들은 아니야. 그냥 동네 건달 수준이지. 하지만 덩치가 크고 둘이야. 조심해야 해. 눈으로 두 남자의 자세와 움직임을 분석했죠. 왼쪽 남자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이 말했어요. 손대지 마세요. 경고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경고. 웃기네. 내가 우릴 어쩔 건데? 오른쪽 남자가 서윤의 팔을 잡았어요. 우리 형님한테 가서 사과해. 무릎 꿇고 빌면 봐줄게. 힘을 주어 서윤을 끌어당기려 했죠. 하지만 서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게 서 있었어요.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뭐야, 이 여자 힘이. 더 세게 잡아당겼지만 서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자가 균형을 잃을 뻔했죠. 다른 남자도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야, 뭔가 이상한데. 승객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그만하세요. 여기 사람들 많잖아요. 중년 남성이었죠. 하지만 두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닥쳐, 아저씨. 상관하지 마. 왼쪽 남자가 쏘아붙였어요. 서윤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평범한 삶은 여기까지인가 봐. 체념 섞인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동시에 몸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본능이었어요. 지하철이 다음 역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내려야 하는 역이었죠. 하지만 두 남자는 서윤을 놓아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너 어디 사는데? 우리랑 같이 내려. 왼쪽 남자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다시 한번 변했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달랐어요. 평범한 회사원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죠. 그 자리엔 냉혹한 전사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국가를 지키던 저격수의 모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지금 당장 손을 떼세요. 안 그러면 후회할 겁니다. 그 말투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죠.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두 남자는 잠시 주춤했어요. 뭔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죠. 하지만 자존심이 그들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왼쪽 남자가 서윤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서윤의 참을성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좋아. 원한다면 보여줄게. 내가 누군지.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몸이 전투태세로 전환되었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군인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죠. 객차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어요. 다음 순간 모든 게 바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10년 전 훈련소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제압술, 근접 전투, 급소 타격. 모든 기술이 몸에 각인되어 있었죠. 이제 평범한 삶은 끝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나를 지켜야 하니까. 왼쪽 남자의 손이 서윤의 멱살을 향해 뻗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목표에 닿지 못했어요. 서윤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남자의 손목을 낚아챘죠. 순식간에 비틀었습니다.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손목이 이상한 각도로 꺾이며 고통이 밀려왔죠. 오른쪽 남자가 놀라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서윤의 얼굴을 겨냥한 공격이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살짝 기울여 피했죠. 주먹이 허공을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동시에 서윤의 발이 남자의 무릎 뒤를 걷어찼어요. 남자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승객들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저게 뭐야? 여자가 남자 둘을 눈 깜짝할 사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평범해 보이던 회사원이 훈련된 전사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왼쪽 남자의 손목을 꺾은 채로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남자의 팔을 등 뒤로 비틀어 올렸죠. 표준 제압술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수백 번 연습했던 동작이었어요. 아파, 아파. 남자가 발버둥쳤지만 서윤의 소나기는 쇠사슬처럼 단단했습니다. 오른쪽 남자가 다시 덤벼들었어요. 이번엔 서윤의 몸통을 잡으려 했죠. 하지만 서윤은 왼쪽 남자를 방패 삼아 밀어냈습니다. 두 남자가 서로 부딪혔어요. 이 새끼야. 조심해. 미안. 둘은 엉켜서 비틀거렸죠. 서윤은 한 걸음 물러서며 거리를 확보했습니다. 숨은 여전히 고르게 쉬고 있었어요. 전혀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이었죠. 반면 두 남자는 땀을 흘리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너, 뭐야? 대체 정체가 뭐야? 왼쪽 남자가 손목을 주무르며 물었어요.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죠.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두 남자를 바라봤어요. 눈빛만으로도 충분한 경고였습니다. 오른쪽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접이식 칼이었죠. 시발 맨손으로 안 되면. 칼날을 펼치며 위협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칼이야. 위험해. 사람들이 객차 양 끝으로 피했죠. 서윤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칼까지 꺼내는구나. 이제 정당방위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몸이 자연스럽게 전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남자가 칼을 들고 덤벼들었어요. 서툰 공격이었죠.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서윤은 침착하게 타이밍을 재다가 손을 뻗었어요. 남자의 손목을 잡고 안쪽으로 비틀었죠. 동시에 무릎으로 남자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으억! 남자가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죠. 서윤은 재빨리 칼을 발로 차서 멀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뒤통수를 눌러 완전히 바닥에 쓰러뜨렸어요. 꿈쩍 마세요. 더 다치기 싫으면. 차가운 경고였습니다. 왼쪽 남자는 완전히 겁을 먹었어요. 미친. 이 여자 진짜. 뒷걸음질 치며 문 쪽으로 물러났죠. 마침 지하철이 역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남자는 도망치듯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바닥에 쓰러진 남자도 일어나려 했습니다. 서윤은 발로 남자의 등을 가볍게 눌렀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 그대로 계세요. 단호한 목소리였죠. 남자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기가 꺾였어요. 승객 중 누군가가 신고를 했는지 역무원이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칼로 위협했습니다. 정당방위였어요. 바닥에 떨어진 칼을 가리켰죠. 증거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보셨습니다.
서윤이 말하자 승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 남자가 먼저 칼을 꺼냈어요. 저 여자분은 자기를 방어한 것뿐이에요. 여러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서윤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성희롱을 당했고 그 사람 일행이 보복하려 했으며 칼까지 꺼냈다고요. 경찰은 바닥에 쓰러진 남자를 일으켰어요. 일어나세요. 서장 가서 조사받아야겠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며 일어났죠. 서윤을 노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가씨도 같이 가셔야 합니다. 진술이 필요해요. 경찰이 서윤에게 말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경찰차로 향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 존경 어린 시선, 두려움 섞인 시선. 다양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서윤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걸었죠.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서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회사에도 알려질 거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겠지. 평범한 삶은 정말 끝난 건가?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후련함이었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에 대한 해방감이었죠. 이게 진짜 나야. 숨기고 살 필요 없어. 작은 위안을 찾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조사실로 안내되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가운 책상과 의자가 있었죠. 서윤은 의자에 앉아 경찰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서윤은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첫 번째 취객의 성희롱, 자신의 대응, 그리고 2 남자의 보복 시도까지. 경찰은 꼼꼼히 기록했죠. 아가씨, 혹시 무술이나 격투기 배우셨나요? 남자 2를 제압하다니. 그 질문에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하나?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들킬 대로 들킨 상황이었죠. 거짓말을 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네. 군대에 있었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경찰이 눈을 크게 떴죠. 군대요? 여자가? 네, 특수부대에 있었습니다. 서윤의 대답에 경찰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느 부대였는데요? 경찰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이었습니다. 조사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경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이요? 진짜입니까?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10년 전 일입니다. 경찰은 서윤의 말을 듣고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이라니. 정말입니까? 의심 어린 눈빛으로 서윤을 쳐다봤어요. 평범한 회사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대통령 경호실 출신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서윤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신분증 하나를 꺼내 보였어요.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어 보관하던 것이었죠. 이게 제 옛 신분증입니다. 경찰이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신분증에는 서윤의 젊은 시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군복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지금의 부드러운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죠. 신분증 상단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실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이건 진짜네요. 경찰이 놀라서 중얼거렸어요.
다시 서윤을 바라봤죠. 그럼 저격수라는 것도 사실입니까?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격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5년간 복무했어요. 경찰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존중하는 눈빛이 섞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일은 정당방위가 확실하겠네요. 오히려 더 큰 부상을 입힐 수도 있었을 텐데 절제하신 거군요. 서윤은 작게 웃었습니다. 필요 이상의 힘은 쓰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계속 이어졌어요. 증인 진술도 확보되었고 지하철 방송 영상도 확인되었죠. 모든 증거가 서윤의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성희롱이 먼저였고 보복 시도가 있었으며 칼까지 사용했다는 게 명확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조사실 문이 열리고 선배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조사는 끝났어요.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특수폭행과 흉기 소지로 입건될 겁니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만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뉴스에 나갈 수도 있어요. 대통령 경호실 출신이 지하철에서 성희롱범을 제압했다는 건 화제가 될 만한 일이니까요. 서윤의 얼굴이 굳었죠. 뉴스요? 네, 이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SNS에 올렸더라고요. 영상도 돌아다니고 있고요. 형사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지하철 안에서 서윤이 남자를 제압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조회수가 벌써 수만 건이었습니다. 서윤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예상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막막했습니다. 평범한 삶은 완전히 끝난 거였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회사는? 일상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아가씨, 집에 가셔도 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경찰이 말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니 이미 밤이 깊어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11시가 넘었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어요. 여전히 도시는 잠들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없어. 모두가 날 알게 될 거야.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빈 원룸은 여전히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서윤은 소파에 주저앉았죠. 하루 종일의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몰려왔어요. 오늘 하루가 꿈 같아. 진짜 내가 한 일일까? 핸드폰을 켜자 문자와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모두 같은 내용이었어요. 너 뉴스 나온 거 맞아? 대통령 경호실 출신이었어? 왜 말 안 했어?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서윤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10년간 숨겨왔던 과거가 하루아침에 드러난 거였죠.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나 마찬가지야. 이제 어떻게 대면하지?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25살의 서윤은 특별한 재능을 인정받아 대통령 경호실에 발탁되었죠. 저격수 훈련을 받고 실전에 투입되었어요. 그때의 서윤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이야. 자랑스러워. 매일같이 훈련하고 임무를 수행했죠. 하지만 5년이 지난 어느 날 모든 게 바뀌었어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테러범이 대통령을 노렸던 날이었어요. 서윤은 저격 위치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했고 서윤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테러범은 쓰러졌고 대통령은 무사했어요. 성공적인 임무였죠.
하지만 그날 밤 서윤은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스코프 너머로 보였던 테러범의 얼굴이 잊히지 않았어요. 방아쇠를 당기던 그 순간의 감촉, 쓰러지는 몸, 흩날리는 피, 모든 게 너무나 생생했죠. 사람을 죽였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 생각이 서윤을 괴롭혔습니다. 비록 나쁜 사람이었고 임무였지만 생명을 빼앗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손은 떨렸으며 총을 잡을 수 없게 되었죠. 결국 서윤은 경호실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어. 평범하게 살고 싶어. 제대하고 나서 모든 과거를 숨겼어요. 이력서에도 쓰지 않았죠. 그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3년간 평범하게 살았어요. 아무도 서윤의 과거를 몰랐죠. 그게 편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지만 오늘 모든 게 무너졌어요. 숨겨왔던 본능이 튀어나왔고 비밀은 세상에 드러났죠. 내일부터 어떻게 살지? 서윤은 불안했습니다. 회사에 가면 모두가 자신을 다르게 볼 거예요. 동료들은 거리를 둘 수도 있었죠. 위험한 사람 숨기고 살았던 사람, 그런 꼬리표가 붙을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3년간 억눌러왔던 자신을 드러낸 것에 대한 해방감이었죠. 비록 원치 않았지만 이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서윤은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오늘의 일들이 반복되었죠. 지하철, 취객, 싸움, 경찰서. 모든 게 현실처럼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악몽이 아니었어요. 그저 지나간 하루를 되짚는 꿈이었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몸이 무겁고 머리가 띵했죠. 어젯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새벽 내내 문자가 계속 와 있었어요. 회사 단체 채팅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서윤 씨 뉴스 봤어? 대박이다. 진짜 우리 회사에 저런 사람이 있었다니. 메시지가 수백 개 쌓여 있었어요. 서윤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죠. 출근해야 하나? 아니면 쉬어야 하나? 고민 끝에 서윤은 평소처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언젠간 마주해야 해.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괜찮아. 잘못한 게 없잖아. 당당하게 가자. 출근길 지하철은 어색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서윤을 알아보는 듯 했어요. 저 사람. 어제 뉴스 나온.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엔 별 관심 없던 사람들이 서윤을 쳐다봤어요. 저기 서윤 씨다. 진짜네. 웅성거리는 소리가 사무실을 채웠죠. 서윤은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자리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동기가 다가왔어요. 서윤아, 괜찮아? 어제 진짜 놀랐어. 뉴스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걱정 어린 목소리였죠. 서윤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정신없었어. 하지만 곧 다른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서윤 씨, 진짜 대통령 경호실이었어요? 저격수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 숨기고 있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죠. 서윤은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네, 10년 전 일이에요. 오래된 일이라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서윤의 설명에도 사람들의 호기심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훈련은 어땠어요? 실전도 나갔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들이었죠. 그때 과장이 나타났습니다. 다들 뭐 하는 거야? 업무 시간이잖아. 각자 자리로 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윤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시선은 계속되었죠. 서윤은 컴퓨터를 켜고 업무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주변의 시선이 너무 신경 쓰였죠. 저 여자 위험한 거 아냐? 사람 죽여본 적도 있을 거야. 조심해야겠다 들리는 둥 마는 둥 한 속삭임들이 서윤의 귀에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평소엔 동기들과 함께 밥을 먹었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죠. 서윤아, 우리 먼저 갈게. 미안. 동기들이 민망한 표정으로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서윤은 혼자 남겨졌어요.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데 직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저기, 서윤 씨 맞죠? 어제 뉴스 봤어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젊은 여직원이었어요.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고맙습니다. 서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전 서윤 씨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성희롱 당하고도 당당하게 맞섰잖아요. 저라면 그냥 참았을 것 같은데. 여직원의 말에 서윤은 조금 위로를 받았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용기만 있으면 돼요. 오후에 부장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 씨, 잠깐 올래요? 부장실로 들어가니 진지한 표정의 부장이 앉아 있었어요. 앉아요. 서윤은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죠. 혹시 문제가 있나요?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부장이 말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도 어제 일을 알게 됐어요. 뉴스도 나오고 SNS에도 퍼지고 있더군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사에 피해를 끼치게 돼서. 부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피해라니요. 오히려 우리 회사 직원이 시민을 지켜서 자랑스럽죠. 다만, 부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서윤 씨가 편하게 일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주변 시선도 있고요. 서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적응할게요.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필요하면 부서 이동도 고려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챙기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어. 다들 호기심 어린 눈빛이긴 했지만 적대적이진 않았어.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죠.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잊히겠지. 하지만 지하철역에서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윤을 둘러쌌어요. 저기요, 어제 뉴스 나온 분 맞죠? 사진 좀 찍어도 돼요? 사인 받을 수 있나요? 마치 연예인을 대하듯 했죠.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요. 사람들을 피해 지하철에 올랐어요. 하지만 객차 안에서도 사람들이 서윤을 알아보고 쳐다봤죠. 진짜 본인이네 실물이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윤은 지쳐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유명해지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 핸드폰엔 여전히 연락이 쏟아지고 있었죠. 인터뷰 요청, 방송 출연 제의, 심지어 광고 제안까지. 온갖 연락이 다 왔습니다. 이게 뭐야? 나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서윤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뀐 기분이었죠.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저녁을 먹고 뉴스를 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윤의 이야기가 메인 뉴스로 나오고 있었어요. 대통령 경호실 출신 여성, 지하철 성희롱범 제압 제목이 화면에 크게 떴죠. 인터뷰 영상도 나왔습니다. 한 여성이 말하고 있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여자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게 용기를 줬어요. 다른 남성도 거들었죠. 평소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는 게 더 놀라워요. 진정한 영웅은 숨어 있나 봐요. 서윤은 복잡한 심경으로 뉴스를 바라봤습니다. 영웅이라니. 난 그냥 나를 지킨 것뿐인데. 하지만 사람들은 서윤을 영웅으로 보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몰라 받았죠. 여보세요? 한서윤 씨 맞으십니까? 저는 방송국 PD인데요. 인터뷰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또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전화를 끊었죠. 더 이상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어. 그냥 평범하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윤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SNS, 뉴스, 커뮤니티, 어디에서나 서윤의 이름이 오르내렸죠. 대한민국의 숨은 영웅 진정한 용기 온갖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죠.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체념 섞인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윤의 이야기는 여전히 화제였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서윤에 대한 글이 올라왔죠. 진정한 영웅, 롤 모델 존경스럽다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회사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서윤을 대할 때 조심스러워했어요. 농담을 건네기도 어색해하고 업무를 부탁하기도 망설였죠. 서윤 씨한테 이런 걸 부탁해도 될까?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외로웠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윤은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고 있었어요. 객차 안은 주말을 앞둔 사람들로 붐볐죠. 피곤한 얼굴들,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모습들. 평범한 퇴근길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야, 뭘 봐. 한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시비가 붙은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어요. 또 시작이네 무섭다 불안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서윤도 처음엔 모른 척 하려 했어요. 내 일이 아니야. 관여하지 말자. 하지만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죠. 한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죽고 싶어? 위협적인 목소리였어요. 맞은편에 있던 사람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젊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죠. 하지만 공격적인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과로 끝나. 내가 나 쳐다봤잖아. 남자가 대학생의 멱살을 잡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저 지켜만 봤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누가 좀 말려야 하는데. 무섭다. 우리 관여하지 말자. 수군거림만 있을 뿐이었어요. 서윤은 고민했습니다. 또 나설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 하지만 대학생의 겁에 질린 얼굴을 보니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저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저기요, 그만하세요. 서윤이 앞으로 나섰어요. 남자가 돌아보며 눈을 부라렸죠. 뭐야, 너는? 상관하지 마. 그 사람 놓아주세요. 대화로 풀 수 있잖아요. 서윤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가 비웃었어요. 대화. 웃기네. 여자가 나서서 뭘 어쩌겠다고. 하지만 주변 사람 중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 뉴스에 나온 사람 아냐? 맞아. 대통령 경호실 출신이라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남자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설마, 진짜? 서윤을 다시 쳐다봤죠. 서윤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폭행은 범죄예요. 지금 멈추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죠. 남자는 망설였어요. 재수 없네. 남자가 대학생의 멱살을 놓았습니다. 오늘은 운 좋은 줄 알아. 중얼거리며 다른 객차로 가버렸어요. 위기는 넘어갔죠. 주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학생이 서윤에게 다가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죠. 서윤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무서웠죠? 이제 안전하니까 걱정 마세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고 서윤은 내렸습니다. 플랫폼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또 나섰네. 하지만 후회는 안 돼.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숨지 않고 사는 게 맞아. 집으로 가는 길 서윤은 옛 스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대통령 경호실 훈련소에서 만났던 교관이었어요. 진짜 군인은 힘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다.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다.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이제야 알겠어. 교관님 말씀의 의미를. 서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힘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거야.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그래, 이제 알았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회사 부장이었어요. 서윤 씨, 내일 시간 있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서윤은 궁금했지만 다음 날로 미뤘죠. 네, 부장님. 내일 연락드릴게요. 다음 날 오전, 서윤은 부장과 약속한 카페로 갔습니다. 부장은 이미 와 있었어요. 서윤 씨, 앉아요. 진지한 표정이었죠. 서윤은 긴장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실 회사에서 제안이 하나 들어왔어요. 부장이 말했습니다. 보안 담당 부서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서윤 씨가 책임자를 맡아주면 어떨까 해서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보안 담당이요? 네, 서윤 씨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자리죠. 회사 직원들의 안전도 챙기고 보안 시스템도 관리하고요.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물론 급여도 올라가고 직급도 올라갑니다. 어때요?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고민해봐도 될까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부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서윤은 카페를 나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죠. 한강변에 앉아 물을 바라봤어요. 잔잔한 물결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일까? 아니면 또 다른 짐이 될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내 힘을 쓸 수 있는 곳이라면 나쁘지 않아. 핸드폰을 꺼내 옛날 사진을 봤습니다. 군복을 입고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젊고 당당했던 그때의 서윤이 있었죠. 그때의 나는 자랑스러웠어. 지금은 어때? 부끄럽지 않을까? 아니야. 서윤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자랑스러워. 숨어 살았지만 결국 나는 나였어. 이제 당당하게 살 거야. 결심이 섰어요. 그래, 받아들이자. 새로운 역할을.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는데 누군가 비틀거리며 계단을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노인이었죠. 아,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서윤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어요. 재빨리 달려가 노인을 받쳐 안았죠. 괜찮으세요? 노인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다치지 않았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발을 헛디뎌서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천천히 내려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윤이 노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며 플랫폼까지 모셨어요. 정말 고맙소. 덕분에 큰일 날 뻔했네. 노인이 감사 인사를 했죠.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노인이 서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가씨, 고맙소.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는 걸 느꼈소. 진심이 담긴 말이었죠. 그 말에 서윤은 뭉클해졌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노인이 지하철에 타고 떠난 뒤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저녁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그래, 이제는 숨지 않고 살자. 내가 지켜야 할 세상을 위해.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회사의 보안 담당 책임자로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의 역할에 익숙해져 갔죠. 직원들의 안전을 챙기고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며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동료들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처음에 어색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서윤에게 다가왔죠. 서윤 씨, 주차장 방범 카메라 점검 좀 부탁해요. 네, 바로 확인할게요. 업무 대화가 편안해졌습니다. 서윤은 이 변화가 좋았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생각했죠. 많이 변했어. 한 달 전에 나와는 완전히 달라졌어.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진 기분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은 이제 익숙했습니다. 여전히 몇몇 사람들이 서윤을 알아봤지만 예전처럼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미소로 답했죠. 이제 적응했나 봐. 회사에 도착하니 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셔요. 보안 점검 철저히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윤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새로운 역할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죠. 오전 내내 서윤은 건물 곳곳을 점검했습니다. 출입구, 주차장, 비상계단, 방범 카메라.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어요. 이상 없음. 완벽해. 만족스러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죠. 군대에서 배운 꼼꼼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동기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서윤아, 요즘 진짜 달라 보인다. 표정도 밝고. 동기가 말했죠. 그래. 서윤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전엔 뭔가 무거워 보였는데 지금은 가벼워 보여. 동기의 말이 맞았어요. 맞아.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야. 서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숨기고 살던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어. 진짜 나로 사는 게 이렇게 편한 거였어. 동기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어요. 다행이다. 행복해 보여서 좋아.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서윤은 보안 담당자로서 참석했어요. 최근 보안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발표를 시작했죠. 임원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서윤 씨. 덕분에 회사가 안전하네요. 회의가 끝나고 사장이 서윤을 따로 불렀습니다. 서윤 씨, 수고 많아요. 우리 회사에 와줘서 고마워요. 진심 어린 감사였죠.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요. 서윤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서윤은 가방을 챙기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끝났네. 만족스러운 하루였죠. 동료들에게 인사하며 사무실을 나섰어요. 내일 봬요. 조심히 가세요. 따뜻한 인사들이 오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서윤은 저녁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주황빛으로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참 예쁘다. 전엔 하늘을 볼 여유도 없었는데 여유가 생긴 자신이 신기했죠. 변했어, 정말로. 지하철에 오르자 의외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노약자석에 앉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거기 젊은 사람 자리예요. 비켜주세요. 노인은 당황한 표정이었죠. 아니야, 여긴 노약자석이란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계속 우겼어요. 뭐래? 내가 먼저 앉았어야 하는 자리라고.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지켜봤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또 나설까? 아니면 그냥. 하지만 노인의 겁먹은 얼굴을 보자 결심했습니다. 안 돼. 모른 척할 수 없어. 앞으로 나섰죠. 저기요,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남성이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뭐야, 너는?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서윤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노약자 우선석이에요. 할아버지가 앉으시는 게 맞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죠. 에이, 뭔 소리야. 노약자석이면 뭐 어쩌라고. 남성이 비아냥거렸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 중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야, 저 사람 뉴스에 나온 사람이야. 조심해. 남성의 표정이 굳었죠. 설마. 네, 맞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더 이상 시비 걸지 마세요. 할아버지께 사과하고 조용히 가세요.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남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중얼거렸어요. 재수 없네. 그리고 다른 칸으로 가버렸죠. 노인이 서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아가씨 같은 분도 있구먼. 따뜻한 미소였어요. 서윤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 한 것뿐이에요. 아니야.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당연하지 않다네.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아직 세상이 살만하다는 걸 느꼈소. 정말 고맙소. 진심 어린 말이었죠. 서윤은 뭉클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지하철이 서윤의 역에 도착했어요. 내리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풍경.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내가 지켜야 할 곳이야. 이곳이 내 자리야. 소속감이 느껴졌죠. 집으로 가는 길 편의점에 들러 저녁을 샀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서윤을 알아봤어요. 저기,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멋있어요. 수줍게 말했죠. 고마워요.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매일 수고하시잖아요. 집에 들어와 불을 켰어요. 여전히 작고 단순한 원룸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사진을 하나 걸었어요. 군복 입은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는 사진이었죠. 숨기지 않을 거야. 이게 나니까.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봤습니다. 여전히 세상엔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범죄, 사고, 갈등. 하지만 동시에 좋은 소식도 있었죠. 누군가를 돕는 사람들, 용기 내는 사람들. 나도 그런 사람 중 하나가 될 거야. 핸드폰을 확인하니 옛 동료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 시절 함께 훈련받던 동기였어요. 서윤아, 뉴스 봤어. 잘하고 있구나. 자랑스럽다.
짧지만 따뜻한 메시지였죠. 서유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너도 잘 지내지?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빛이었죠. 저 속에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어.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서유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이었어요. 드디어 찾았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숨지 않고 진짜 나로 사는 법을.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이제는 당당하게 살 거야. 내가 지켜야 할 세상을 위해. 10년 동안 숨겨왔던 과거는 이제 더 이상 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자산이 되었어요. 대통령을 지키던 저격수였던 여성이 이제는 시민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죠. 진정한 영웅은 숨어 있는 게 아니야. 필요한 순간에 나서는 거야. 잠들기 전 서유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교관님, 이제 알겠어요. 진짜 군인이 뭔지, 힘을 가진 사람의 책임이 뭔지, 10년 전의 가르침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었어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 그게 진정한 용기였어.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서유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누군가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죠. 더 이상 평범한 회사원으로 숨지 않았습니다. 당당한 보안 책임자이자 필요한 순간 나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 서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